네, 166쪽입니다. 30번 박두진의 강 되어 있습니다. 주목. 자, 이 작품은 6.25 전쟁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발표된 시고요. 제목의 강은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서브노트 보겠습니다. 네, 숲은 비극적 현실의 6.25 전쟁이고요. 여기서 피가 흐르는데 전쟁의 고귀한 희생입니다. 피는 강물로 흐릅니다. 강물은 역사의 흐름이 되겠고요. 바다에 도달해요. 바다는 평화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는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낸 시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리. 숲 세모. 비극적 현실. 가로 열고 6.25 전쟁. 비로소 채색되는 유유한 침묵. 꽃으로 수장하는 내일의 날개짓. 아, 흥건하게 강물은 꽃에 젖어 흐르리. 무지개 피 동그라미. 고귀한 희생. 젖은 아침 숲 짐승 오름. 여기까지 1, 2, 3년 묶어서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 사인 앞에 끊어. 일체의 죽은 것 밑줄. 전쟁의 아픈 상처가 되겠어요. 전쟁의 아픈 상처는 떠내려가리. 얼룩대는 배한비를 피발톱 덕수리의 이리때 비둘기때 기축지와 울대배의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가리. 사오연 묶어서 비극적 현실의 거부. 비극적 현실의 거부. 비로소 햇살 아래 옷을 벗는 너의 전신. 강이여 강이여 강동그라미. 역사의 흐름. 내일의 피몸짓. 너가 하는 손짓을 잊을 수가 없어. 형광펜 마지막 밑줄 쫙. 강얼은 pit문의 길 바다로 간다. 바다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요. 여기서 바다는 새로운 미래. 가로 열고 평화. 새로운 미래, 평화의 시대, 평화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네, 6년, 7년 묶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현실 극복 의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현실 극복 의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숲, 1년에 숲 있었죠? 3년에 피 있죠? 숲에서 피로 화살표 찍. 그 다음에 피에서 6년에 강 있죠? 강으로 화살표 찍. 그 다음에 6년에 강이 있었죠? 강에서 마지막 바다로 화살표 찍. 그렇게 연결돼요. 숲에서 피가 흐르고요. 그 피가 강으로 이어지고요. 그 강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쭉 연결됩니다. 알겠습니까? 출첵시다. 왼쪽에 알맹이 감상 중간 정도 찾아봐요. 이 작품은 우리 역사가 숲으로 표상되는 분열과 고통의 역사, 한국 전쟁을 넘어 바다는 화해와 합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흘러가려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밑 주제, 전쟁의 비극적 현실과 극복의 전망. 알맹이 전부 밑줄. 숲과 바다는 대립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숲이 바다는 인과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31번으로 갑시다. 네, 푸른 하늘을. 김수영. 네, 이 작품은 1960년 네, 바로 4.19 직후 4.19 혁명 직후에 발표된 시예요. 네, 제목의 푸른 하늘은 자유의 세계를 말합니다. 바로 1960년 4월 19일은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4.19를 직접 체험했던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의 시다. 서브노트 필기한 거. 노고지리한 새가 있는데 푸른 하늘 자유의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의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다.
4.19 혁명 이후에 자유를 얻고 있는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학생들의 그 피 흘림, 피의 냄새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고통과 희생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년. 푸른 하늘 동그라미 자유의 세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돼야 된다.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제1년 희생 없는 자유의 무의미함. 희생 없는 자유의 무의미함. 2연 앞에 끊어. 자유를 위해서 비상 밑줄, 실천적인 노력이 되겠어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한 노고질이 새의 날개짓인데 바로 실천적 노력이다. 본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질이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 밑줄, 고통과 희생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거기까지 2연. 두 번째 연, 자유를 얻기 위한 고통과 희생. 자유를 얻기 위한 고통과 희생. 형광펜 3년 밑줄 쭉쭉. 혁명은 왜 고독해 하는 것인가를 물었으니까 답을 적읍시다. 밑에다 영어로 Y하고 땡땡하고 받았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에. 자유를 얻기 위해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에. 그래서 혁명의 고독함을 말하고 있어요. 제3년 혁명의 고독함. 혁명의 고독함. 여기 봐요. 그러니까 노고지리가 푸른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푸른 하늘을 날기 위한 날개지 비상의 단계가 있었듯이 4.19 혁명 이후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4.19 혁명의 피 흘림, 피의 냄새가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푸른 하늘 대 비상은 자유 대 피의 냄새다. 여기서 푸른 하늘하고 이게 이제 같은 거고 자유고 바로 비상과 피의 냄새가 서로 대응돼서 같은 것이다. 이 말씀. 오른쪽 알맹이 감상 첫 줄. 이 시는 4.19 직후에 창작된 작품으로 자유를 비상하기 위한 고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려가서 주제 밑줄. 자유를 얻기 위한 고통과 희생의 의미. 알맹이 다 줄쳐. 이 시에서 푸른 하늘은 자유공간을, 피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과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 다음 22번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 서브노트 보겠습니다. 어둠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 그 어둠이 소멸되면 물상 온갖 사물이 생성되고요. 아침에 창조 생산 개벽이 이루어진다. 이 시는 이와 같은 아침의 영상미를 예찬해서 밝고 활기찬 아침의 세상을 노래했어요. 질문 봐요. 1년 어둠 동그라미. 여기서 어둠은 긍정적 의미로 생명의 근원이 되겠어요.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의인법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되겠죠. 제1년 모든 생명을 잉태한 어둠. 모든 생명을 잉태한 어둠. 아침이면 아침 동그라미.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물상 밑줄 온갖 사물.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두 번째 어둠의 소멸. 3년 앞에 끊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유명한 구절이에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공감각적 심상. 시각에 청각합니다. 공감각적 심사. 시각에 청각하. 제3년 물상들의 활기찬 모습.
물상들의 활기찬 모습. 형광펜 소리 잡고 마지막 줄 쳐.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제4연 새롭게 태어나는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아침. 네, 왼쪽에 알맹이 감상 첫 줄 줄 쳐요. 활력 넘친 아침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밑줄 아침에 느끼는 활기와 환희. 알맹이 시상전개 줄 쳐. 이 시는 시간의 흐름. 자, 시간의 흐름이에요. 추보식 구성이야. 동트기 전 아침의 순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 전반부 주체는 어둠이고 후반부 주체는 물상인데 시간의 진행에 따라 마치 천지가 처음 생겨나는 개벽과 같이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풀이 있습니다. 어둠에 묻혀있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 묻혀있던 물상들이 아침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낸다. 아침이 되면 어둠은 온갖 물상들을 돌려주고 사라진다. 잠자던 물상들이 아침이 되어서는 즐겁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축복하듯이 태양이 밝게 빛나며 경쾌 하는 바가 연주하는 듯하다. 아침이면 세상은 천지가 열렸을 때처럼 새로운 느낌이 있다. 다음 33번으로 가겠습니다. 교목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육사. 일단 제목의 교목은 우뚝 솟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학교의 나무 아닙니다. 네, 이육사는 역시 일제 저항시인이 되겠죠. 윤동주와 더불어 저항시인이고요. 예, 본명은 원래 이원록이고요. 독립운동가였고 대구 사람이죠. 고향은 이제 경북 안동이고요. 대구에서 이제 그 기자 생활하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시를 쓴 사람은 아니었고 감옥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고요. 옥중 시를 쓰게 돼요. 살아있을 때는 그의 이름을 몰랐고 죽은 다음에 그가 이제 옥중에서 쓴 시들을 모아서 1946년에 역시 해방이 되던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41세에 1944년에 중국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을 하셔요. 41세에 짧은 내의 생을 마감하시고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편찬했는데 이름을 아무도 몰랐어요. 역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집을 낸 유구 시집이 나오는데 이 264번 수인번호야. 제수번호가 264번이었다. 그래서 이육사야. 그래서 육사 시집이라고 그랬어. 그 시집 제목이 육사 시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육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경북 안동에 가면 이육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이육사 기념관의 관장님이 이육사의 유일한 혈육인 따님이세요. 이육사의 그 아주 어릴 따님이 지금은 거의 관장님으로 계세요. 좀 할머니이시죠. 서브노트 봅시다. 네, 교목은 우뚝 솟은 나무입니다. 화자의 굳건한 삶과 동일시되고요. 2번 교목은 시적 화자의 모습으로 이와 대조되는 바람은 시련 고난의 일제 탄압을 상징합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1년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제1년 우뚝 솟은 교목의 모습. 우뚝 솟은 교목의 모습.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의 의지. 후회 없는 삶의 의지.
3년 앞에 끊어.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형광펜 끝에 두 줄 줄쳐 쭉쭉.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여기서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는 희생정신 되겠어요. 희생정신, 죽음을 나타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바람 세모. 여기서 바람은 실현 고난입니다. 일제의 탄압을 상징해요. 제3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삶의 의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삶의 의지. 1년 끝에 말아라 네모. 2년 끝에 아니라 네모. 3년 끝에 못해라 네모 쳐놓고 부정적 종결 어미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낸 네모친 게 다 부정적인 종결음이죠?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른쪽 알맹이 감상 첫 줄. 이 작품에서 교모가 높게 우뚝 서 있는 나무로 현실의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를 상징하고 있다. 주제 밑줄. 죽음을 초월한 단호한 의지. 알맹이 두 번째 그 줄쳐요. 이 육사의 시에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의식과 함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현실에 저항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적 깊이 거꾸로 잔 구절에 시인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다음 34번 유치원의 깃발.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은 이념의 표대에 묶여있다. 깃발이 펄럭거려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푸른 바다인 푸른 해원이 되겠어요. 네, 여기서 이념의 표대는 현실 세계, 푸른 해원은 이상 세계입니다. 깃발이 펄럭거려 푸른 해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동경이 되겠어요. 아무리 펄럭거려도 깃발은 이념의 표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도달할 수가 없다. 현실적 한계를 인식합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근원적인 좌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경과 좌절의 구조 속에 이상세계의 추구와 현실적 한계 인식의 좌절을 그린 작품 유치한의 깃발. 질문 봐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명한 구절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래서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소리가 없는 아우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 없는 아우성 번호 다섯 1번.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푸른 해원 동그라미 이상세계.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 손수건 줄치고 2번. 순정 줄치고 3번.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세모. 현실세계. 이념의 표대랑 위에 푸른 해원이랑 서로 대조 표시. 애수 줄치고 번호 4번. 백로처럼 날개를 편다. 여기까지. 깃발의 펄럭임. 깃발의 펄럭임. 가로 열고 이상세계의 추구. 이상세계의 추구. 이연 앞에 끊어. 아, 누구인가? 형광펜 끝에 두 줄, 줄쳐 쭉쭉.
이렇게 슬프고 내달픈 마음을 마음 줄치고 번호 5번 마저 다시고요. 주목 여기 보세요. 여기 봐라. 번호단 1에서 5번 바로 깃발의 비유 대상이야. 번호단 1에서 5번 깃발의 비유 대상이라고. 알겠습니까? 1번부터 불러보겠어요. 1번 뭐예요? 소리 없는 아우서. 2번 손수건. 3번 순정. 4번 애수. 5번 마음. 주목. 이거 무조건 나와 시험에. 깃발의 1순위는 이게 나온다고 알겠지? 1에서 5번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안 나오면 시험 문제 잘못 낸 거야 이거 출제위원이. 이거는 100% 나오게 돼 있어. 깃발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 5개를 표시를 잘 해놓고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깃발의 5개 비유 대상.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기출됐어요 이미. 또 나와요 이거. 맨 처음에 공중에 달할 줄 그런. 자, 두 번째 2연. 깃발의 좌절과 비에. 깃발의 좌절과 비에 가로 열고 한계 인식. 한계 인식. 됐습니까? 이상 3개. 현실 3개 메모하세요. 시적 대상. 먼저 유치한 깃발. 서정조 추천사. 김기림 바다와 나비. 자, 유치한 깃발에서 이상세계 뭐였습니까? 푸른 해원. 현실세계는요? 이념의 표대. 실적 대상은 깃발이었죠? 자, 우리 배웠던 서정조 추천사. 이상세계는 하늘, 바다, 서쪽에 서 이렇게 3개였죠? 네? 현실 세계는 땅이었죠? 실적 대상은 근해였어요. 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 이상 세계는 총 무엇일까? 꽃이었다, 그치? 현실 세계는 내용과 현실의 바다였죠? 시적 대상은 나비였습니다. 자, 이 세 작품의 공통점 첫 번째, 동경과 좌절의 구조. 그래서 동경은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좌절은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는 거다. 두 번째, 현실과 이상의 갈등. 현실과 이상에서 갈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 작품 연결해서 시험 잘 나옵니다. 알겠죠? 예? 따라서 동경과 좌절의 구조. 동경과 좌절의 구조. 현실과 이상의 갈등. 예,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각각 이거 구별해둬야 되겠고, 알겠죠?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알겠죠? 책 봐요. 왼쪽에 알맹이. 감상의 맨 밑에 네 줄 줄 쳐요. 이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세계를 열렬히 추구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좌절의 슬픔을 겪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주제 밑줄.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의 비극적 슬픔.
알맹이 첫 번째 거 중간에 밑줄. 이 시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인 깃발을 추상적인 이미지인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드 선수권, 순정, 애수, 슬프고 대달픈 마음. 그렇게 번호단 5개죠? 비유하여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알겠어요? 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시작. 이것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이상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내 성경 궁극적인 소리만 되어 대한 옮기시다. 깃발은 마음이라고 비며 오로지 깃대 곁을 찾아주었기 때문에 슬픔의 비명처럼 뭉직만 뿐이다. 아, 누가 슬프고 외달픈 깃발을 맨 처음 옮기는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다음. 자, 그 다음 유치원 깃발은 지난번에 먼저 당겨서 했죠? 했죠? 네. 노래 불렀잖아요. 네. 바위처럼 노래 불렀죠, 그쵸? 네. 했습니다. 그 다음 거 36번. 박봉우의 휴전선. 네, 이 작품은 6.25 전쟁 직후입니다, 역시. 6.25 전쟁 직후에 발표된 시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죠. 서브노트 보겠습니다. 1번. 산과 산, 얼굴과 얼굴은 남과 북을 의미합니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에요. 바로 꽃과 광장은 분단 조국이에요. 2번. 분단 현실에 대한 탄식과 다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전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봅시다. 지문봐 1년. 산과 산 밑줄. 남과 북이 되겠어요.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 밑줄. 역시 남과 북을 의미합니다.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아산 줄치고 번호 1번.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 세모. 네, 꽃은 분단 조국. 꽃이 되어야 쓰는가. 여기까지 제1년. 분단 현실에 대한 탄식. 저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 동그라미. 우리 민족. 별들이 찾아 나누는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두 번째 이연. 민족 분단의 안타까움. 민족 분단의 안타까움. 모든 유혈 밑줄 번호 2번. 피의 흐름.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세모. 요 광장은 일련의 꽃과 같은 뜻입니다. 분단조국이에요.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여가는 이야기뿐인가. 제3년 분단 현실의 불안과 공포. 분단 현실의 불안과 공포. 사연 앞에 끊어.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 줄치고 번호 3번.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 번호 4번 다세요. 주목. 자, 번호단 1에서 4번은 전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 이거밖에 없어. 또 한 번 겪어야 하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 지금이란 뜻이야.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여기까지 제4연. 전쟁 재발에 대한 두려움. 전쟁 재발에 대한 두려움. 5연.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수미상관법 쓰였죠? 1년과 동일하죠? 수미상관법.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형광펜 밑줄 쫙.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겠지? 제5열은 1년과 같습니다. 분단, 현실에 대한 탄식. 아래쪽 핵심 정리, 어조 밑줄, 탄식과 비판의 어조. 주제, 분단과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한 탄식. 왼쪽 알맹이의 특징 2번. 동일한 통사 구조 반복으로 운율 형성하고 있음. 19풀이 두 번째 거 모든 유혈은 체크.
알맹이 첫 줄. 분단에 의한 민족의 비극적 현실의 인식을 통해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다음 37번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되겠어요. 황동규 시인이 18살 때 고2 때 쓴 작품이래요. 대단해요. 고2 때 연상의 누나를 짝사랑했었나 봐요. 그런 짝사랑의 감정을 노래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고2가 새끼 말이야 공부를 안 하고 까져가지고 새끼 말이야. 그치? 근데 황동규 씨 서울대학교 간다. 서울대학교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지내셔. 서브노트 봐요. 짝사랑의 감정인데 기다림으로 극복합니다. 중요한 거 반어법. 반어적 구조를 썼어요. 사랑은 사소한 것을 말하지만 실은 간절한 것이고 사랑은 그칠 것 순간적인 것을 말하지만 실은 영원한 것이다. 지문 1년.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한 밑줄 실은 간절함 가로 열고 반어법. 이 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반어법이야. 그대를 불러보리라. 첫 번째 1년 사랑의 사소함에 대한 고백. 사랑의 사소함에 대한 고백. 여기 봐요. 지금 조는 사람인데 지금 5분에 하나씩 지금 템포 빠르게 가고 있죠? 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조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5분에 하나씩 지금 적기도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이게 졸고 앉았어. 졸면 안 됩니다. 알겠죠?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야 어머니 지금 팔공산에 지금 기도 다니셔요. 좀 아침에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라고 기도 다니신다고. 갓바위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셨어. 니네 어머니 새벽 기도 나가신다 지금. 지금 내가 졸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너 불효자야 너. 그러면 너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말이다 지금 국어 시간에 학원에 와가지고 지금 처자고 있고 말입니다. 2번 이연 앞에 끊어.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던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그칠 것 밑줄. 실은 영원한 것이에요. 가로 열고 반어법. 만약에 이 작품에서 반어법이 나타낸 부분을 물으면 1년의 사소함, 2년에 그칠 것을 말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형광펜 손에 잡고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까지 줄쳐. 기다림 동그라미 치고요. 기다림으로 극복해내고 있어요.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거 18살 고이가 쓴 시 맞니 이거? 이거 뭐 인생을 다 산 사람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치? 대단해. 두 번째 2연 사랑의 순간성에 대한 고백. 사랑의 순간성에 대한 고백. 아래쪽 핵심 정리 어조 밑줄 간절한 고백의 어조. 주제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 오른쪽 특징 1번 반어법 사용하여 자신이 지닌 사랑의 간절함을 고백함. 19풀이 세 번째 거 밤이 들면서 체크만 하고 안 읽어보면 안 됩니다. 알맹이 첫 줄. 이 시는 그대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사랑의 감정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자신의 사랑이 사소한 것이면 언젠가는 그칠 것이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그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함을 절실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 다음 38번 저문 강에 사업을 싣고.
정의성. 네, 이 시의 화자는요,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노동자가 되겠어요.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귀가하는 노동자가 이 시의 화자다. 서브노트.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을 썩은 물과 같다 표현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지속되는 가난한 삶의 비애로 절망과 체념을 드러냈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년. 흐른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사업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제1년.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버리려 함.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버리려 함. 그 삽을 씻는 행위가 피곤함을 씻어버리는 것이죠.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무기력한 삶. 노동자의 무기력한 삶. 그런 무기력한 삶을 나타내는 행위가 담배 피우는 것이 되겠죠? 담배를 피우면서 무기력함을 나타내요. 3년 앞에 끊어. 삽자루에 맡긴 한 생에. 이건 바로 노동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다가 세모쳐. 노동자의 고달픈 삶. 노동자의 고달픈 삶. 달이 뜨는구나. 제3년. 노동자의 고달픈 현실. 노동자의 고달픈 현실을 나타냈어요. 썩은 물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저는 뭐야? 썩은 물과 같은 거죠?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형광펜 끝에 두 줄 쭉쭉.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이건 어떤 마을일까요? 가난한 마을이 되겠죠?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4연. 지속되는 가난한 삶의 비애. 지속되는 가난한 삶의 비애. 주모. 그러면 이 시는 절망이고 체념이다. 그치? 만약에 이 시를 갖다가 희망이라든지 극복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면 다 틀렸죠? 희망 극복은 없고 다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마을로 귀가해야 되는 절망과 체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난한 삶의 슬픔, 비애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에 알맹이 특징 1번. 시간의 흐름과 화자의 내면 변화에 따른 전개. 식구풀이 강변에 나아가 체크. 알맹이 첫 줄. 이 시의 화자인 중년의 노동자는 고단한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과 현실을 돌아보고 있다. 맨 끝에 네 줄도 줄쳐. 가난한 마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도시 막 노동꾼의 서글픈 삶이 애상적 분위기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에 핵심 정리 주제. 도시 막 노동꾼의 삶의 비애. 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흘러가는 물처럼 나도 일을 마치고 강에 나가 삶의 슬픔도 삽을 씻듯이 씻어버린다. 일이 끝나 날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비애가 쌓여감을 보며 무기력하게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노동자로서의 삶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발전 없이 반복되기만 하는구나. 우리는 달이 좋은 강을 비추고 돌아가듯이 다시 가난하게 사는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작품 번호 39번 허영자의 자수 되겠어요. 수를 놓는 게 자수입니다. 그렇죠? 서브노트 보겠습니다. 수놓기 자수를 통해서 마음의 번뇌 아우성을 극복합니다. 평화와 안정을 얻게 돼요. 강변이라고 그랬고요. 삶이 구원됩니다. 극락정토로 표현했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1년.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수를 놓는다.
금실, 은실, 총실 따라서 가면 가슴속 아우성 세모. 여기서 아우성은 번뇌, 마음속에 번뇌를 나타내요. 절로 저절로 가라앉고 1년 2년 묶어서 자수를 통한 번뇌의 극복, 자수를 통한 번뇌의 극복. 처음 보는 숲을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 동그라미. 여기서 강변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강변에 이른다. 제3년 평화와 안정을 이룸. 평화와 안정을 얻음. 평화와 안정을 얻음. 사연 앞에 끊어. 남양 햇볕 속에 술을 놓고 앉으면 세사번뇌, 세상 온갖 고통번뇌, 무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내올 듯 먼 형광펜 끝에 두 줄 줄쳐 쭉쭉 극락정토 가는 길도 보일상 싶다. 혹시 자수 놓고 있으면 다 됩니다. 그쵸? 4, 5, 6년 묶어서 삶의 구원, 4, 5, 6 묶어서 삶의 구원 되겠어요. 왼쪽에 알맹이 특징의 1번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른 점층적 시상전개. 19풀이 네 번째 거 극락정토 가는의 체크. 알맹이 첫 줄. 이 시는 자수를 놓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평온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간결하고 압축된 표현으로 고뇌를 극복하고 마침내는 절대적인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화자의 심리 변화를 점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른쪽에 핵심 정리. 어조 밑줄. 차분한 명상의 어조. 주제 밑줄. 자수를 통한 번뇌 극복.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